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더욱더 강렬한 퍼포먼스 그리고 매력적인 디테일로 돌아온 포르쉐의 뉴 마칸 GT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마칸은 사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데뷔한 이래로 포르쉐의 이 효자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난해에도 포르쉐 판매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이 다채로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칸 새롭게 돌아왔는데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뉴마칸 GTS의 주요 제원과 파워트레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마칸 GTS 같은 경우는요, 4725mm의 전장과 각각 1925mm, 1585mm의 전폭과 전고를 갖췄고요. 휠베이스 역시 2805mm로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강력한 이 파워트레인과 A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공차 중량은 1975kg으로 사실 전체적인 구성에 비하면 준수한 모습이죠. 본닛 아래는 449마력과 56.1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V6 2.9L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7단 PDK 그리고 AWD 시스템을 통해서 4바퀴로 출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정지 상태에서 단 4.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272km/h에 이릅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퍼포먼스를 갖고 있는 만큼 효율성에 대한 부담은 있어야 될 겁니다. 실제 복합 연비가 7.6km/L니까요. 전체적인 성능과 그리고 이 퍼포먼스에 대한 그런 좀 대가 이런 건 지불해야 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칸 GTS의 디자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이 퍼포먼스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각적인 매력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이 전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대담하게 화려하게 연출되어 있는 바디킷과 이런 색채의 대비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큼직큼직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시선을 집중시키죠. 여기에 포르쉐 고유의 곡선이 돋보이는 보닛과 이 전용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안쪽에 블랙 베젤 등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자, 측면에서도 날렵한 감성의 이 퍼포먼스 SUV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네 바퀴의 휠과 이 타이어 역시도 이런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차체의 루프라인이라던가 이 매력적인 곡선의 실루엣 등이 이 차의 퍼포먼스, 운동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 도어 패널 하단에는 이렇게 사이드 블레이드가 장착되어 있어서 이 독특한 대비 그리고 GTS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후면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클리어 타입으로 다듬어져 있는 리어 코미네이션 램프를 새롭게 더하면서 후면의 이미지를 더욱더 독특하고 세련되게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여기에 마칸 GTS 레터링도 포르쉐 레터링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터프하게 다듬어져 있는 듀얼 팁의 머플러 팁이 차체 양끝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 퍼포먼스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역시 깔끔하게 다듬어진 모습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마칸 고유의 직선적이고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대시보드와 센터 페시아 등의 모습들을 아주 명확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깔끔한 3스크롤 계기판 그리고 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을 기반으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여러 터치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 센터 터널 등은 인상적이죠. 여기 옵션에 따라서 여러 벤틀레이티드 시트라던가 스티치라던가 각종 요소들을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 매력들이 탑재되어 있는 만큼 이 시각적인 매력 그리고 공간적인 매력도 아주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1열 도어를 열어서 실내 공간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체격이 넉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칸이라고 한다면 포르쉐의 엔트리 모델이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체격 자체가 중형 SUV급의 여유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 자체 만족감이 높고요. 그리고 스포티한 감성의 시트 그리고 이 포르쉐 고유의 감각들이 느껴지는 여러 디테일들이 엿보입니다. 게다가 이 보스 사운드 시스템 역시 플러스 요인이라 할 수 있겠죠. 이어서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이나 휠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2열 공간 생각보다 여유로워요. 네. 실제 레그룸도 그렇고 시트의 크기라던가 시트의 질감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우수합니다. 뭐 아주 넉넉한 공간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자녀가 좀 어린 집에서는 충분히 패밀리카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다만 헤드룸이 좀 낮다라는 점, 이 부분은 좀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적재 공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테일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아주 넉넉한 건 아니지만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적재 공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어서 활용성 자체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이어 시트 폴딩에서 더욱더 넓은 공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새롭게 돌아온 마칸 GTS와 함께 실제 도로를 달려보면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매력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이 새로운 마칸 GTS 같은 경우는 더욱더 대담하고 스포티한 감성이 도드라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감성이 실내 공간에서도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다듬어져 있는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계기판 그리고 센터페시아 등의 이 기능적 개선 요소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뭐 다채롭게 옵션 사양이라던가 패키지 사양 등으로 마련되어 있는 스티치라던가 스포티한 시트라던가 이 천공 가죽이라던가 이런 여러 요소들이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 만족감 같은 것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트 같은 경우는 정말 스포츠 버켓 시트의 전형적인 표본, 기준과 같은 정도로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시트가 아주 크다라는 느낌은, 좀 여유롭다라는 느낌은 아니지만 운전자를 어떻게 하면 확실히 고정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잘 담겨 있고요. 등이라던가 허벅지라던가 이 엉덩이 쪽이라던가 이 조절을 다채롭게 할 수 있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쾌적한 드라이빙 포지션, 시트 포지션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마칸 GTS의 핵심은 더욱더 향상된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V6 2.9L 이 터보 엔진이 449마력과 50km대 중반의 강력한 토크를 제시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가속 성능이라던가 추월 가속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탁월해요. 실제 제원상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는 속도, 시간 이런 것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272km/h에 이르는 최고 속도 역시 인상적입니다. 참고로 가속 성능 같은 경우는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가 적용될 때에는 0.2초가 단축이 되면서 4.3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어서 어지간한 고성능 스포츠카들이라던가 스포츠 세단, 쿠페 이런 차량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군더더기 없는 성능입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차량들이 고성능 모델로 등장을 하면서 성능에 대한 기대감, 만족감 같은 것들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 마칸 GTS야말로 이러한 기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 마칸의 하이엔드 모델의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차량답게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의 전체적인 그런 회전 저항이라던가 무게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쾌적해요. 물론 최근에 그런 승용 지향의 차량들에 비해서 약간의 그런 RPM이 끌어올라올 때 그런 무게감은 좀 더 있지만 그 이후에 곧바로 터져 나오는 출력의 매력, 이런 회전 질감, 강렬한 매력 이런 것들은 역시 포르쉐 바이러스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끼게 합니다. 물론 수평대항 엔진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칸은 작년 포르쉐 판매의 1위를 담당하면서 성장을 이끄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한편 이제 고성능 엔진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사운드를 언제든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도 어느 정도 사운드가 있지만 이 가변 배기를 통해서 더욱더 강렬한 사운드를 언제든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큰 강점입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사운드 선택할 수 있지만 별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즉 쾌적한 일상주행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사운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분명 선택권의 가치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조합을 이루고 있는 PDK라던가 AWD 시스템 견실합니다. 정말 자동차 기술이 아직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게 변속 상황에서의 느껴지는 변속기의 그런 매끄러움, 부드러움, 그리고 변속 속도, 변속 이후의 충격 이런 것들이 정말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이 마칸 GTS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수동 변속이라던가 패들 시프트를 통한 적극적인 이 드라이브의 그 매력을 더하는 것도 이 마칸 GTS만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트랙 주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극한의 주행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 AWD 시스템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마칸 GTS는요 후륜에 좀 더 높은 비중을 주면서 AWD의 안정감을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카의 그런 포르쉐 고유의 매력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에는 좀 낯서실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후륜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리어가 좀 더 움직이는 느낌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감과 함께 스포츠카 브랜드의 그런 스포츠카의 아이콘에 걸맞는 그런 움직임을 엿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의 인상적이었던 건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그 질감이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마칸 GTS는 노멀과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가 마련되어 있고 이따 후술할 오프로드 모드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는 이 마칸 GTS의 성격상 노멀 모드에서는 생각보다 노면에 대한 응대력이 좋아요. 이 GTS라고 한다면 분명 이 세그먼트, 이 마칸에서 최고급 최고 성능, 가장 하이엔드 퍼포먼스를 제시하는 모델일 거라 생각을 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일체감을 강조할 것만이라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노면 응대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행 질감, 편의성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고요. 생각보다 이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출력이 폭발하지 않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일상에서 타기에도 좋을 차량이겠다 그런 생각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RPM을 높게 써요. 그리고 노멀 모드보다 조금 더 RPM을 넓게 활용하는 것뿐 아니라 엑셀레이터 페달에 대한 반응성도 좀 더 기민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출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내주고 있고요. 더불어 이제 사운드가 좀 더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프론트의 움직임이 확실히 좀 더 탄탄해진 느낌이 들어요. 상대적으로 그 노멀 모드에서는 프론트 서스펜션이 굉장히 능숙하게 막 바쁘게 움직이는 느낌이었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 더 탄탄하게 반응을 해주는 모습이어서 확실히 노멀과 스포츠의 차이를 좀 두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더 바뀝니다. 어지간한 자동차의 노멀과 스포츠 모드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이 스포츠와 스포츠 플러스 사이에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선 RPM 활용폭도 폭이지만 엑셀레이터 페달 반응이 달라지고요. 사운드도 더욱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감성만으로도 굉장히 스포티하다라는 느낌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상고가 좀 낮아져요. 차의 무게중심을 좀 더 낮게 구성을 해서 보다 안정적이고 일체감 있는 움직임을 선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지상고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낮아진다라는 효과를 더불어서 이를 바탕으로 차의 움직임이라던가 이 조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죠. 물론 이제 오늘은 이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서 이 차의 성능을 100% 끄집어내는 그런 주행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분명 일상적인 주행에서 일상적인 도로에서의 스포티한 드라이빙은 물론이고 이 정도의 퍼포먼스, 이 정도의 구성이라고 한다면 트랙도 달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좀 다채로운 드라이빙 모드의 변화를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큰 매력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성향에 맞춰서 인디비주얼을 세팅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이 마칸 GTS만의 매력이 될 겁니다. 자, 이젠 오프로드 모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이 자갈밭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칸 GTS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로드 모드가 함께 마련되어 있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일단 이 차는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오프로드 모드라는 게 무엇이 있을까 싶었는데 보니까 이 차량의 지상고를 높여줍니다. 그러면서 서스펜션도 좀 더 이 셋업이 달라지죠. 덕분에 이런 자갈밭, 비포장 도로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감 그리고 차체 손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차가 이런 오프로드를 위해서 완전히 셋업된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은 이제 예를 들어 차체 손상이라든가 차체 하부 손상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 정도로 이 사용의 방식을 좀 제한하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절대 이걸로는 강력한 락롤링이라든가 그런 거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점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상고를 높이고 차의 셋업을 좀 다르게 해서 이 오프로드를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 차량의 가치, 매력이 좀 더 높아졌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돌아온 마칸 GTS 함께 시승해 봤는데요.
시각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실내 공간에서의 전체적인 패키지의 개선, 그리고 퍼포먼스와 드라이빙의 매력까지 다채로운 부분에서 아주 큰 개선과 발전을 이뤄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런 프리미엄 컴팩트 SUV, 프리미엄 엔트리 SUV들의 활약들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포르쉐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마칸이 이렇게 한 번 더 경쟁력을 끌어올리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을 다시 한번 집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채로운 질감과 특성들을 언제든 함께 느낄 수 있다라는 큰 강점을 어필하는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마칸 GTS 시승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자동차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올릭 김학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